안녕하세요. 전 독일인으로 현재 한국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루이자예요. 처음 한국으로 발령 났을 땐 반가움보다 걱정이 컸던 게 사실입니다. 전 한국에 대해 아는 게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30살이 넘도록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고 해외에 나갔던 경험은 전혀 없었죠. 그런 저에게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서부 문화권이 아닌 동양 문화권이라는 사실은 걱정거리를 안겨주기 충분했어요. 해외로 발령받았지만 제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다만 회사 안에서 제가 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적었어요. 업무 특성상 굳이 새로운 사람을 뽑을 것도 없었죠. 다만 출근하는 근무지가 독일이냐 한국이냐 이 차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여겼죠.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해외 근무를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개인 사비를 들이더라도 해외여행을 선호하는 게 젊은 사람들의 추세인데 해외 근무면 월급도 받으면서 숙소도 지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선호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게 사실이죠. 물론 저도 그랬어요. 해외라는 사실은 설레임을 주기 충분했지만 먼 나라 아시아라는 게 두려울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저런 걱정과 다르게 결국 전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고 나니 보이는 주변의 경관들이 나쁘지 않게 느껴졌죠. 솔직히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주변의 모습들이 그닥 크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인도에 버려진 것처럼 한국의 모든 것들이 저에게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한국에서 적응하는 건 쉬웠어요. 한국 지사 직원들은 친절했고 독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몇 명 있었거든요. 덕분에 제가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해도 의사소통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플을 이용해 음식을 주문해 먹을 수 있어서 꼭 한국어를 하지 않더라도 크게 불편함을 느끼기 어렵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안녕하세요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한국어를 우선 배웠어요. 세 가지 말만 배워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들에게 호의적이었고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정도로 꽤 편리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죠. 그래서 생각보다 빠르게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고 처음 한국에 발령받았을 때는 2년이었지만 제가 연장을 신청해 더 머물고 있습니다. 회사에선 해외에 오래 머무는 제가 걱정이 되어 다른 직원과 바꿔준다는 소리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전 편리하고 친절한 한국인들과 더 어울리고 싶었고 좀 더 적응한다면 부모님을 한국에 초대해 함께 여행시켜 드리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정말 잘 지내고 있었는데 독일 본사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지냈던 모든 자료들을 정리해 상부에 보고하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 논의한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였죠. 한국에 있는 게 확실시되었기에 독일 본사로 출장을 가는 게 조금 설레었습니다. 독일인이지만 독일에 여행 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를 제외하고 인천공항에 간 적이 없었어요. 2년 만에 처음으로 독일 출장길에 오르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요.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웅장한 인천공항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땐 상당히 긴장한 마음으로 인천공항이 크고 깔끔하게 관리가 된다는 걸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거죠. 그렇게 한국 공항을 떠나 독일행 비행기를 탈 때의 마음은 상당히 뿌듯했어요. 내가 머문 숙소가 상당히 고급 호텔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인 듯 했거든요.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머문다는 뿌듯함으로 독일로 가는 내내 가슴이 꽉 찬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사에 가 할 말도 많고 부모님께도 제가 잘 지내고 있다는 자랑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긴 비행 끝에 어느덧 독일 공항에 도착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고국 땅을 밟을 수 있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두근거리는 설렘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막상 공항에 내려서 본 모습은 다소 생소하면서 초라하게 느껴지더군요. 작다는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공항에 비해 생긴 지 더 오래되어서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독일 공항이 관리가 아무리 잘 되고 있다 하더라도 인천공항에 비해 작은 느낌, 좀 더 낙후된 느낌을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무언가 아쉬운 마음을 가진 채 집으로 향했어요. 익숙하게 지하철역으로 향했는데 종이 티켓을 구매해야 한다는 게 번거롭게 느껴졌습니다. 독일은 종이 티켓을 구매해 지하철에 탑승하는데
이 스스로 구멍을 뚫고 타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종종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불시 검문으로 지하철표 검사를 했는데 없다면 벌금을 물어야 하고요. 영무원이 돌아다니며 검사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으니 양심에 맡기는 게 바로 독일 지하철 시스템이었습니다. 당연하게 카드로 지하철 요금을 결제하고 들어갔던 한국이 떠올랐어요. 마치 꿈처럼 미래에 다녀온 느낌까지 들었죠. 지하철 개찰구에 서 있는데 제가 타고 있는 지하철이 5분 뒤에 온다는 안내를 보았습니다. 그것조차 생소하게 느껴지더군요. 한국에선 지하철을 탑승할 때 내가 타려는 호선에서 가는 방향만 확인하고 타면 되는데요. 독일은 아니었죠. 한 지하철역에 여러 지하철이 오기 때문이에요. 양쪽 방향을 생각한다면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당연하고 익숙하게 살았던 곳인데 한국을 다녀오고 나니 복잡하게 느껴졌죠. 심지어 전 독일인인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외국인이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할지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이제 막 걸음을 걷기 시작한 어린아이가 뛰다가 승강장 아래로 넘어질 뻔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전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뛰어가 아이를 잡아당겨야겠다는 생각에 빠르게 뛰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엄마가 발견했고 어린아이가 넘어지기 전 옷자락을 잡아 승강장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 역시 가슴을 쓸어내리며 한국이었다면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이런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을 거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놀랐죠. 독일에서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았던 점들이 한국에서 2년 지냈을 뿐인데 위험하고 불편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전 우선 집으로 향했어요. 휴식을 취하고 월요일에 출근할 생각에 독일에 도착한 게 토요일이거든요. 문을 열고 집에 도착하자 엄마가 반갑게 반겨주셨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엄마는 정말 반가웠는데 집 안에서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어서 어디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저를 기다리는 중이었고 추워서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일 생각에 주방으로 막 들어가려는 참이라고 설명했죠. 그제서야 독일의 살인적인 추위가 떠오르며 벗으려고 외투 지퍼를 내렸다가 다시 올렸어요. 한국에서는 집 안에 들어오면 당연히 신발을 벗고 두꺼운 외투도 벗었거든요. 처음 회사에서 잡아준 숙소가 좀 추운 곳이었는데 그래도 수면 잠옷이라는 좀 두툼한 잠옷을 입으면 별다르게 겉옷을 입지 않아도 될 정도였어요. 그때 한국에서 독일이었다면 이 정도도 상당히 단열이 잘된 집이라고 자랑해도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 생각이 불현듯 독일 집에 오랜만에 방문했는데 들었어요. 편하게 쉴 생각으로 집에 왔는데 계절이 겨울이라 옷도 벗지 못한 채 벽난로 앞에 앉아야 했거든요. 집에 이제 막 도착했는데 10일 동안 어떻게 있어야 할까 벌써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아빠를 위해 한국식으로 바닥 난방을 공사하는 방법을 찾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니까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데 부모님은 독일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한다는 게 마음에 계속 걸렸기 때문입니다. 추운 독일의 집이었지만 제가 30살이 될 때까지 살았던 익숙한 집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과 그리웠던 친구들의 만남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주말이 지나가고 출근해야 하는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하면서 아침에 일찍 여는 테이크아웃 카페로 갔어요. 한국에 있을 때 아침에 출근하면서 커피를 사가던 게 버릇이 되어 저도 모르게 카페로 발걸음이 가더라고요. 제 앞에는 벌써 두 팀이 있었어요. 총 5명 정도가 주문을 기다리고 있었기에 저 역시 자연스럽게 줄 뒤에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돌아왔고 독일 본사로의 출근이라 엄마가 잘 가고 있냐고 전화가 왔어요. 기다리며 엄마랑 통화하고 있었는데 도무지 줄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출근이라 좀 여유 있게 나오긴 했지만 출근해야 했기에 시간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앞에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긴 사라지는데 제 순서는 다가오지 않았죠. 초초하게 시간을 보며 드디어 제 차례가 다가왔을 땐 저도 모르게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무려 30분이나 지나 있었거든요. 커피 하나를 주문하기 위해 아침부터 30분을 기다렸던 거예요. 한국만 생각하고 빨리 끝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게 실수였죠.
문제는 겨우 주문을 끝내고 커피가 나오는 시간까지 기다림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커피가 나오는 데까지 또 20분이 걸렸거든요. 들리는 음악도 선곡이 잘못된 건지 스피커가 문제인지 모르지만 마치 시장 바닥에 있는 것처럼 시끄럽고 귀가 찢어질 듯 기분이 좋지 못했어요. 대체 무슨 음료를 주문했길래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건가 싶었죠. 제 앞에 5명이 있었으니 커피 한 잔을 만드는데 무려 4분이나 걸렸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테이크아웃 매장에서 기술이 필요한 어려운 음료를 주문할 일이 없는데 말입니다. 저는 아침부터 한국만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커피를 마시겠다고 카페에 들어와 1시간 가까이 시간을 낭비했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어요. 직장인에게 아침 시간은 연겁과 같은 시간으로 정말 소중한데 그 시간을 모두 쓸데없는데 부허비한 것 같아 화까지 나더라고요. 더 슬펐던 건 커피도 맛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독일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전 빨리 한국에 가고 싶었어요. 한국인 직장 동료에게 이 경험을 공유하며 한국이 너무 그리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첫 출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편히 쉴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따뜻한 집에서 편안한 옷을 입고 휴식을 취하고 싶었는데 집이 추워 겉옷을 벗을 수 없었고 편안하게 누울 수조차 없었으니까요. 벽난로 앞에 담요를 덮고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부모님에게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표정은 무덤덤했죠. 한국을 경험하지 못했으니 제가 답답해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셨던 거예요. 결국 저 혼자 신나게 이야기했을 뿐이죠. 아쉬움의 2번째 출근 날이 되었을 땐 아예 카페에 접근조차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1시간 가까이 걸려 먹을 정도의 가치가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회사에 도착해 엘리베이터 앞에 섰는데 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제 출근할 때 고장났던 엘리베이터가 여전히 고장난 채 우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사무실은 6층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걸어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걸어 올라간 이후에 이메일로 엘리베이터가 언제 고쳐질 수 있는지 문의했는데요. 돌아온 답변을 보고 더 놀랐답니다. 무려 10일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답변이 왔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부품을 주문하고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면 14일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말도 더해졌습니다. 그제서야 저도 모르게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다, 이게 독일이지 하고 말입니다. 한국이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독일에서는 일상에서 늘 벌어지고 있었어요. 느린 게 당연한 나라가 독일이었던 거죠. 추위에 벌벌 떠는 나라가 독일이었던 거예요. 그 이후 어떻게 독일 출장을 마무리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매 순간 한국을 떠올리며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돌아가길 원했던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독일 본사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어요. 드디어 한국의 숙소에서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들었죠. 그동안 몸도 마음도 긴장되고 불편한 생활을 했었는데 온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 부모님이 계신 독일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게 조금은 의아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인천국제공항이 너무나 반가웠어요. 마치 원래 제가 한국 사람이었던 것처럼 자랑스럽게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익숙한 듯 공항 지하로 내려가 지하철을 탑승하면서 교통카드를 꺼냈어요. 독일처럼 표를 끊는 번거로움도 없고 어떤 지하철이 오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었죠. 정해진 지하철을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 지내면서 모든 역마다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부분들이 나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생각하자 너무 소중하게 다가왔죠. 그렇게 숙소에 도착한 다음날 아침, 관리 사무실에서 오피스텔 전체 안내 방송이 나오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점검으로 수리를 하기 위해 2시간 동안 한 개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더군요. 독일은 2시간이 아니라 3주는 더 기다려야 했을 테니까요. 심지어 안내 방송으로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문 앞에 서 있을 때 알 수 있었을 거예요. 한국처럼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이 직접 알 수 있게 종이에 안내 문구로 써놓는 게 독일이니까요. 새삼 한국에 왔다는 사실이 실감나면서 너무 기뻤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 생활 중에 고향인 독일을 방문했던 독일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문화 차이 때문에 그녀가 독일에서 경험했던 삼겹다. 여러 사건들이 참 흥미롭게 다가왔는데요. 특히 고장난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경험은 한국인의 빠른 처리 속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독일에서는 고장 수리에 2주일이나 걸린다는 사실이 놀랍게 다가오는데요. 독일인들은 그 불편함을 항상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니 참 안타깝기도 하네요. 여러분은 반대로 외국에 여행을 갔다가 한국과 달라서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스페셜 투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